생각보다 살이 잘 안 빠지는 이유. 나이살 함께 타파. 안녕하세요, 박민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설입니다. 선생님, 지난번에는 나이살을 빼는 식단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많은 분들이 식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이살 시리즈의 마지막 편인 운동편입니다. 기초대사량을 늘리기 위한 운동 정말 중요합니다. 함께 하시죠. 네, 우선 근육이 왜 중요한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살이 찌는 분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의외로 이렇게 마른 비만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인은 이제 체중이 적게 나가는데 자꾸 이제 배가 이게 복부 쪽에 지방이 나오고 팔다리 가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생기고 면역력이 떨어져 가지고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굉장히 후유증을 오래 앓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마른 비만이에요. 체중은 이상이거나 약간 가체중인데 체지방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육이 부족한 거죠. 근데 이렇게 되다 보면 살이 찌는 체질로 변하기가 쉽습니다. 근육이 없으니까 살이 찌기가 쉬운 건데요. 자, 근데 그 이유를 잘 살펴보면 살을 빼신다고 밥 안 먹고 각종 영양소가 들어있는 음식량을 과도하게 줄이시는 분들이 많죠. 이렇게 식이요법만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위험합니다. 근육이 점점 줄어들어서 근육이 줄어들게 되면 결국에는 그 빈자리를 지방이 채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운동을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살펴보면 유산소 운동만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근데 유산소 운동도 또 언제 하냐면요, 살을 빼기 위해서 굶고하십니다. 공복시에 하다 보면 근육에서 단백질만 빼낼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운동을 했는데 살이 더 찐다든지 운동을 하면 할수록 근육이 줄어드는 아이들에 빠지게 되는데요. 단백질을 잘 드시면서 저번 주에 저희가 말씀드린 그 식단을 잘 지키면서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근력 운동을 통해서 이제 기초대사량을 늘리는 게 필수인데요. 나이살의 근원적인 원인은 이제 지방이 느는 것도 있지만 근육이 점차 부족해지기 때문인데요. 작은 아령을 흔들면서 걷는 식으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함께 해야 효과적입니다. 유산소 운동을 해서 이제 지방이 이제 피하 지방이 얇게 만들고 이거를 이제 근육으로 바꿔주셔야 피부 탄력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체지방을 효과적으로 태울 수 있습니다. 여기 셀룰라이트죠. 여기 겨드랑이 사이트를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 아령 들고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생활 속에 근력 운동이 참 중요해요. 운동을 하기 위해서 꼭 시간을 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있는 공간 자체가 운동장이 되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아령을 이용한 근력 운동. 저는 제가 즐겨하는 운동인데요. 진료실 책상이 되고 팔굽혀기, 그 다음에 뭐 시간 날 때마다 스쿼팅, 그 다음에 잠자기 전에 아니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잇몸 일으키기 등 다 알고 있는 운동. 그렇지만 아주 간단한 운동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운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부터 저희가 하나씩 나이살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설명드리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50대가 되면 이제 호르몬의 감소로 인해서 비만의 문제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호르몬을 관여하는데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 중에 하나가 바로 허벅지입니다.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키게 되면 성장 호르몬의 원활한 활성도를 도와주고 지방을 원활하게 태우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허벅지 강화시키는 운동 두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나이살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생활 속에서 꾸준히 이렇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서희 선생님과 같이 이제 소개해드린 가장 중요한 원칙이 호르몬을 잘 지키고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서 혈관을 지키는 그런 어떤 다이어트를 할 때 나이살이 잘 타파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호르몬의 보호가 바로 허벅지인데요. 그래서 허벅지를 강화시키는 운동법, 그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운동법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숨 깊이라고 하는 호르몬 허벅지 운동인데요. 자, 의자에 앉아서 자, 바닥은 이제 고정되어 있는 의자가 좋을 것 같습니다. 엉덩이를 앞으로 좀 빼고 무릎을 모읍니다. 자, 그리고 무릎을 자기 가슴 쪽으로 당기죠. 당기면서 숨을 내쉬는 게 중요합니다. 올리면서 숨을 내쉬고 내리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올리면서 숨을 내쉬고 내리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아무래도 이제 바닥에 발이 닿지 않도록 천천히 숨을 천천히 내쉬고 들이마시고 동작을 천천히 하는 게 이 호르몬 허벅지 운동, 천천히 숨 깊이 운동의 핵심인데요. 이렇게 10회를
이렇게 한 세트로 해서 해주게 됩니다. 10회를 하고, 자, 할 때 올릴 때 숨을 천천히 내쉬고, 내릴 때 숨을 들이마시고, 올릴 때 숨을 내쉬고, 내릴 때 들이마시고 10회 해주고, 한 10초에서 20초 정도 쉰 다음에 또 10회를 해주고, 또 그 다음에 10초에서 20회 쉰 다음에 10회 정도, 하루에 30회 정도만 해주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천천히 허벅지 운동을 하다 보면 허벅지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혈액순환이 천천히 이렇게 진행되면서 최대 부하를 받는다고 착각해서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키면서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키는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늘어난 허벅지가 나이살을 견제하고 나이살 주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특히 또 중년 여성들에게 하나 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또 운동이 있는데요. 다리에 쥐가 나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생활상의 어려움, 고통을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 중년이 되면서 에스트로겐 분비가 떨어지고 혈액순환이 안 되고 나이살이 늘어나면서 많이 생기는 증상인데요. 그렇다면 이 종아리 근육을 원활하게 잘 유지시켜 주는 게 이렇게 중요한데, 종아리 근육을 지배하는 우리 신체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발목입니다. 종아리 근육이 이렇게 딱딱하거나 부실하신 분들을 보면 이 발목 관절이 굉장히 딱딱하거나 경직되어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발목 스트레칭을 해주면 도움을 좀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의자에 앉아서 발을 들어봅니다. 그래서 발끝을 쭉 끝까지 밀어보고 당기고 또 이렇게 돌리고. 그래서 이거는 TV를 보거나 집안에서 뭐 앉아서 뭔가 책을 보거나 그 다음에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발목을 당겼다가 밀었다가 또 돌렸다가 또 이렇게 해주던 운동을 해주시면 이렇게 발목이 유연해지면서 종아리 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거둘 수 있고, 그것 자체가 하지 부종이나 이런 어떤 혈액순환의 저하로 인한 여러 가지 어떤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증상들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가서 막 운동을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로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 함께 할 수 있는 운동법을 하나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예, 손 허벅지 운동인데요. 자, 손하고 우리 다리만 있으면 되죠. 자, 손을 이렇게 바닥을 두고 이렇게 보게 하면서 이렇게 평행하게 둔 다음, 자, 이 손바닥을 이렇게 무릎으로 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 엉덩이 근육, 허벅지 근육, 종아리 근육, 복부 근육, 옆구리 근육, 등 근육까지 골고루 이렇게 자극이 되면서 우리 복부에 있는 내장 지방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천천히 하시게 됩니다. 관절에 무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노년층도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생각이 되고요. 한 번에 30회에서 50회 정도 자기 체력 범위에 맞게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으면 하루에 300회 정도를 권장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관절이 좋지 않거나 체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300회를 꼭 고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100회, 200회 이렇게 천천히 자기의 체력 범위에 맞게끔 강도, 횟수를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팔 운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원래는 이제 아령을 이제 사용해서 하시는 게 좋기는 하고, 아령이 없으면 물을 가득 채운 물병을 이용해서 운동을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이제 팔 같은 경우는 사실 잘 찌기도 하고 잘 빠지지도 않는 살인데, 이게 꾸준히 계속 운동을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간단한 버전 하나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뭐 헬스장에서도 PT 받을 때 많이 설명을 하는 부분인데요. 몸통을 그냥 서서 하셔도 되고, 또는 앞으로 한 10에서 15도 정도 기울인 상태에서 하시면 조금 더 힘의 부하가 가해지게 되고요. 방법은 이제 팔을 옆에다가 몸 옆에 딱 붙인 상태에서 아래로 끝까지 내렸다가 뒤에 이제 팔 근육에 힘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 이렇게 팔을 접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20세트씩 총 3번 정도 해주시면 천천히 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옆으로 봤을 때는 여기를 마찬가지로 몸에 딱 붙인 상태에서 아래로 끝까지 내렸다가 이렇게 올리면서 운동을 해주시면은 팔 뒤쪽으로 해서 힘이 가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되면은 팔에 이제 뒤에 셀룰라이트나 이렇게 자극을 주니까 팔에 운동하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수희 선생님의 운동 팁 잘 봤습니다. 그러면 네. 운동 외에 다른 팁들도 있을까요? 네, 기초대사량이 큰 체질로 바꿔줘야 됩니다. 하루에 최소 6시간에서 8시간씩 잘 자고 규칙적으로 꾸준히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에너지 소모량이 좀 높은 체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되는 자정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숙면을 취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숙면을 취한 다음에 일어나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할 경우에는 뇌뿐만 아니고 말초 조직에 산소가 골고루 전달되어서 근육과 내장기관 움직임이 활성화되면서 대사가 활발해집니다. 체온을 높이고 혈액순환이 원활히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데요. 체온이 1도 오르면 몸의 생화학적 반응이 10%가량 상승해 대사율이 활발해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게 될 경우 체지방 분해 속도가 높아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루에 2-30분 정도 일관용을 하거나 15분씩 반신욕이나 족욕을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나이살을 빼기 위한 운동법을 알아봤는데요. 네. 운동법을 하나씩 잘 알려드렸는데 보시면서 저희와 함께 따라하시면 나이살을 빼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나이살 타파 하는 법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박민수 이서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